안녕하세요. 뚝딱입니다. 저희가 일본 일주를 한 지 딱 1년이 지났습니다. 뜬금없이 지금 이런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영상 끝부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아무튼 일본 일주를 결산을 하자면 저희는 25년 5월 10일에 부산항을 출발해서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일본 일주를 했거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총 여행 경비는 2달 동안 550만 원이 들었습니다. 전체 이동 거리는 시모노세키 항에 내려서부터 다시 시모노세키 항까지 7,000km 정도 달렸습니다. 주유비만 치면 10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르노 마스터의 연비가 굉장히 좋거든요. 1리터에 11km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캠핑카와 관련된 선적비, 보증료, 보험, 주유비 합해서 250만 원 정도가 들었고요. 나머지 식료품, 외식비, 세탁비, 잡다한 비용까지 다 해서 3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 2인이 캠핑카로 일본을 2달간 일주한 비용인데 어떤가요? 많이 나왔나요? 식료품이랑 외식비, 숙박 이런 거는 사람마다 또 여행 스타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가 들어갔다 이런 건 좀 무의미한 것 같고, 저희 기준이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전체적인 물가는 한국보다 싸다고 느꼈고, 그런데 이발비는 비쌌습니다. 저는 당연히 혼자 잘라서 잘 모르겠는데 문명씨가 2번 정도 이발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싼 것도 2,000엔이 넘더라고요. 지금 예약을 하겠습니다. 서류 오늘까지 다 보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게 보니까 여권이랑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등록증 증서 영문이 필요하고요. 국제운전 면허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산 강서경찰서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 면허증 등록했습니다. 됐습니다. 네, 저희는 자동차 등록 사업사에 왔고요. 임시 운행 허가 그쪽인 것 같거든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이제 부산 차량 등록 사업소인데요. 요거는 차량 등록 증서 영문 버전이고요. 요거는 국가 식별 스티커 같은데 요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공서에서 발급받는 거는 이제 끝났고, 이렇게 저희가 직접 작성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차량 기초 정보지랑 승선 신청서, 요거는 차량 승객 동의서입니다. 그리고 차량 비품 리스트거든요. 요거는 저희가 캠핑카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물건들을 여기 주요 비품에 보시면 냉장고, 전자레인지 이런 거 이제 있다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없는 거는 여기 그 외의 비품으로 해가지고 영문으로 표시해야 되네요. 자, 그럼 작성하겠습니다. 차량 번호. 아침에 예약을 하고 하루 만에 서류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로 서류를 찍어서 제출하겠습니다. 뭐 복사만 하면 됩니까? 네네, 5장씩. 요거만 하면 네네. 됩니까? 깨끗하지? 2시 반에 발권 시작한다고 하셔가지고 2시 반까지 가보고 있습니다. 오늘 가셔가지고 돌아오신 날짜 오픈으로 다시 받으실까요? 네. 총 금액이 117만 8,500원입니다. 그래서 대기해 주시면 되시고요. 가실 땐 차주분만 세관 차량 가실 거고, 끝나시면은 다시 여기 3층 올라오셔가지고 동승자분이랑 같이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왼쪽에 보이는 출국심사장 들어가실 거예요. 이제 나가기 위해서 와이파이 에그도 신청했습니다. 혹시 뭐 짜가지고 컴퓨터가 못 받았어요. 이거 네, 차량 수속하는 데까지 1시간 정도 걸리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저희 출발하는 일본 1편 보시면은 자세히 나와 있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혹시라도 자차로 일본에 가실 분들을 위한 핵심 정보. 첫 번째, 일본의 운전입니다. 일본에 가면 항구에서 제일 먼저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데,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책임 보험이거든요. 개인 한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사고를 내든지 당하든지
무조건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처음에 무명씨가 많이 위축됐었는데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괜찮아지더라고요. 일본에서의 운전은 확실히 우리나라에서보다는 난이도가 낮습니다. 기본적으로 합류도로나 끼어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깜빡이만 키면은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도시나 도심으로 갈수록 야박해지고 운전을 험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일본 운전은 딱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일시정지와 통행 방향. 첫 번째, 일시정지는 그걸 토마레라고 읽던데 정지 표시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나 차가 있던지 없던지 간에 바퀴가 완전히 정지한 후에 그 다음에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통행 방향인데 통행 방향이 반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헷갈리는데 신호가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화살표로 따로 직진이나 좌우 표시가 없으면 빨간불에는 모든 차가 정지입니다. 직진, 우회전, 좌회전 상관없이 모든 차가 정지입니다. 그리고 파란불이면 모든 방향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골치 아픈 게 있는데 저희가 우회전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파란불일 땐 당연히 직진이 가능하다 보니 반대편 직진 차량들 때문에 눈치껏 우회전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통량이 많으면 직진 차선이 계속 꼬리를 물고 들어오기 때문에 신호가 끝날 때까지 우회전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게 별 수가 없더라고요. 반대편 직진 차량이 양보해주거나 눈치껏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노란색 중앙선이 그려져 있어도 우회전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일본은 우핸들에다가 좌측 통행이고 한국은 좌핸들에다가 우측 통행이라서 기본적으로 합류할 때 조수석 사람이 봐주지 않으면 운전자가 시야각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혼자 운전하신다면 확실히 조수석에 거울이나 모니터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 버리기와 오수 버리기. 일본도 분리수거가 굉장히 철저하고 각 지역마다 그리고 또 쓰레기마다 배출 방법이랑 날짜가 다르더라고요. 저희는 계속 이동해야 하니까 한 지역에 쓰레기 봉투를 사서 그 요일에 버리기가 힘들다 보니 대부분 마트나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면 포장을 막 다 까가지고 거기에 버리거나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나면은 그래서 거기에서 좀 나눠서 버리고 아니면 휴게소에서 눈치 보며 버렸습니다. 그 다음은 오수 버리기인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가장 쉬운 건 세차장이 있는 주유소에 부탁하고 버리는 거고 나머지는 구글 지도에서 RV 파크나 캠핑장 검색해서 버리는 게 가장 쉬운 일이겠죠. 세 번째는 주차입니다. 일본 소도시에는 생각보다 무료 주차장이 많았습니다. 공원, 휴게소, 편의점, 마트 등등. 그런데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나 도심에서는 어쩔 수 없이 유료 주차를 해야 하는데 가장 고전적인 방식의 코인 주차장은 아주 쉽습니다. 번호가 쓰인 주차칸에 주차를 하면 뒤에 방지턱이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떠날 때는 그 번호를 결제를 하면 그 방지턱이 내려가서 나가면 되는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이제 일본도 주차장 입구나 주차칸에 번호판을 인식하는 유료 주차장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한국 번호판은 인식이 안 돼서 차단기가 안 열리면 상관이 없는데 들어갈 때는 열리고 볼일 보고 나올 때는 결제를 해야지만 차단기가 다시 열리는 그런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아, 사진으로 찾으라고. 일본어를 할 줄 알면 안내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가지고 옥신각신 하면 된다지만 저희처럼 말을 못하면은 정말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난리 나는 겁니다. 사람 붙잡고 네 번째, 결제 방법입니다. 예전에 얘기를 들어보면 일본은 주로 현금만 쓰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카드 결제나 QR 결제도 됩니다. 크레디트 카드. 카드는 비자나 마스터 써있는 해외 결제 가능 카드는 대부분 결제가 됐습니다. 저희는 QR 결제는 잘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일부 식당이나 시골로 가면 현금밖에 안 되는 곳이 있긴 있더라고요. 미리 환전해 놓지는 않았고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시골에도 많으니까 토스뱅크 현금카드가 있으면 세븐일레븐에서 수수료 없이 한 달에 얼마까지 출금되는 서비스를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더라고요. 마지막 화장실이랑 물받기, 샤워. 화장실은 뭐 널리고 널린 게 편의점이고 공원, 마트, 휴게소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물 받는 거는 주유를 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었지만 버리는 게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코인 샤워장이나 목욕탕, 온천 이런 걸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샤워 물티슈 필수입니다. 저희가 아무 준비 없이 출발했는데 마침 부산항에서 한 선배님을 만나서 몇 가지 어플을 소개받았었는데 사실 잘 몰라서 거의 사용은 안 했습니다. 그냥 구글맵에서 온천, 샤워, 목욕탕 그렇게 검색하니까 잘 나와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미치노 앱이라고 휴게소 앱이 있는데 그걸 잘 사용했습니다. 휴게소의 편의시설을 알려주는데 코인 샤워장이나 온천 등등을 구글맵보다 자세히 알려주더라고요. 아무튼 내비부터 모든 검색을 구글맵 하나로 해결을 했습니다. 구글맵을 내비로 쓸 때 한 가지 팁이 있다면 일본의 고속도로 톨비가 비싸기로 악명이 자자하잖아요. 그래서 겁먹고 행성지 검색할 때 옵션을 유료도로 제외, 고속도로 제외 막 이렇게 했었었는데 이렇게 하면 무료 고속도로까지 제외시키더라고요. 저희는 일본에서 나올 때까지도 몰랐는데 한국으로 돌아올 때 만났던 선배님께서 알려주셔서 그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료 도로를 검색하시더라도 옵션에서 유료 도로만 제외시키면 된다는 거죠. 뭐 그런 거 말고는 또 뭐 없나요? 벌써 1년이 다 돼가가지고 가물가물하다. 아, 어디서 잤는지. 어디서 자냐? 저희 영상 보시면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는데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다 잔 것 같습니다. 가장 쉬운 것이 미치노에키라고 불리는 국도의 휴게소고요. 그 다음에는 공원, 편의점 주차장, 마트 주차장, 유료 주차장 가리지 않고 잤습니다. 그런데 얘기로만 듣던 불신 검문이라던가 그런 거는 운이 좋아서 그런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돈도 많이 쓰고 욕도 많이 얻어먹으며 우여곡절이 많았던 일본 일주 영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일본 일주를 하면서 영상을 올리던 당시에는 어떤 분들한테는 매국노 취급을 당하며 일본에서 영원히 돌아오지 말라는 악담도 듣고 어떤 분들한테는 한국 망신 시키지 말고 빨리 일본에서 떠나라 이런 얘기도 듣고 또 저희 영상 가지고 현지 일본 경찰에 신고를 해서 실제로 영사관에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저희 일본 영상마다 계속 신고를 넣는 바람에 영상 수익 창출도 막히고 일본 일주 기간 동안 저희를 힘들게 했던 말 못한 일들이 많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도 다 추억이 되려고 합니다. 아직은 안 됐어요. 마지막으로 캠핑카로 한 일본 여행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무 준비 없이 갔었던 일본 여행에 미리 경험한 영상과 블로그 글 남겨주셔서 많은 도움 주신 유튜버 고라우트 선배님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현지인으로 살아가기 자유부부 선배님 너무 감사합니다. 일본 영상을 지난해 여름부터 연속으로 올리다가 도쿄 전부터는 끊기고 텀이 길었는데 컨디션 문제도 있었지만 도쿄를 지나서 다시 가나자와를 방문하고 그 다음 도토리까지 찍었던 영상이 메모리 카드 오류로 현지에서는 영상을 편집할 수 없었습니다. 유튜브가 가장 중요한 게 촬영한 영상이잖아요. 카메라를 잃어버리는 건 다시 사면 되지만 현지에서 찍은 영상이 날아가 버리면 어떤 분들은 다시 찍으면 되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멘탈 잡고 과거 여행지로 돌아가서 다시 새로 찍는다고 해도 결국은 연기를 해야 되고 연기라도 잘하면 모르겠는데 결국 억지적인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편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긴 시간에 걸쳐 복구를 하고 몰아보기까지 만들어서 올리는 이유가 몰아보기가 짭짤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사실 저희가 일본 일주에 관련된 전체 지출은 10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영상에 나오거나 나오지 않았던 우리나라와 관련된 여러 곳에 도움을 좀 드렸고, 또 메모리 복구 비용을 포함한 멍청 비용으로 100만 원 넘게 나가고, 아무튼 우여곡절이 좀 있었습니다. 일본 일주 몰아보기도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빠잉.